자, 그러면 내면 심리를 다룬 부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준다고 바다를 마실 수 없는 일이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누가 바다를 줬어. 근데 그거 바다를 마실 수 있습니까? 그 큰 바다를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 그렇지? 그래서 여기에서 바다가 상징하는 것은 뭐냐면 이상적인 이데올로기를 상징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너무나 거창한, 그러니까 남한에서는 우리는 자유가 있어라고 하는 어떤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라는 그런 이상적인 이데올로기를 주장하고 있는 거고, 북한에서는 우리는 공동체가 함께 못 사는 사람 없이 다 같이 잘 살아나갈 거야라고 하는 그런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이런 것들을 지금 주장하고 있다라는 거지, 그렇지?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준다고 한꺼번에 그런 이상적인 이데올로기를 소화해낼 수 있어? 가 아니다라는 거지. 바다를 마실 수 없는 것처럼 그런 이상적인 이데올로기는 우리가 다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이제 느낀 거야, 알겠지? 그래서 자, 사람이 마시는 건 결국 뭐냐면 한 사발의 물일 뿐이야. 이 바다를 마실 수 없고 우리가 소화해내고 우리가 감당해낼 수 있는 이 실제적인 현실은 그냥 한 사발의 물이다라는 거지, 그렇지? 그러면 바다와 이 한 사발의 물은 대조적인 그런 의미를 지닐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준다는 것도 허황하고 가지려고 하는 것도 철없는 일이다라는 거지. 이 바다라는 그 이상 자체를 이렇게 준다는 것도 이상하고 그다음 그거를 가지려고 하니 그것도 허황된 꿈이다, 철없는 일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결국 바다와 한 잔의 물, 그러니까 바다라는 이상과 결국 한 잔의 물이라고 하는 그런 현실, 이렇게 지금 두 가지를 놓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바다 와 한 잔의 물, 그 사이에 놓인 골짜기와 눈물과 땀과 피, 뭐 이렇게 지금 소수를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상 세계와 이상적인 이데올로기와 그다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이 한 잔의 물 요 사이에는 골짜기와 눈물과 땀과 피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오는 어떤 괴리감, 그다음 그로 인한 어떤 고통 이런 것들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러한 그것을 괴리감을 셈할 줄 모르는데 나의 잘못이 있었었다. 그것을 파악하고 내가 이걸 받아들일 수 없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셈들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던 게 나의 잘못이었다. 라고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왜? 얘는 이상사회를 꿈꾸면서 월북으로 또 했잖아. 그치? 그래서 잘못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세상에서 뒤진 가난한 땅에 자란 그런 지식 노동자들의 슬픈 환상, 그치? 그러면 세상에서 뒤처진 그런 가난한, 그러니까 많이 뒤처져 있는 그런 땅에서 우리 자란 지식 노동자들은 그러니까 뭔가 이룰 수 없는 그런 처지를 얘기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명준을 비롯한 이 지식인들, 뭔가 체계가 잡혀 있지 않고 뭔가 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은 이런 땅에서 자란 이 지식 노동자들은 어쨌든 이상사회를 꿈꿀 거 아니야. 그치? 근데 그런 것들이 뭘로 느껴지냐면 슬픈 환상처럼 이렇게 느껴진다라는 거지. 그치? 그리고 그 지식 노동자들이 믿은 그런 이상적인 이데올로기를 믿는 그런 행위 자체가 우리는 과학, 그러니까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 그런 과학을 믿은 게 아니라 마치 마술을 믿었던 것이다. 즉, 현실에서 있을 수 없는 그런 허황된 것들을 믿었던 것이다라고 지금 이렇게 의식을 가지고 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그래서 이 마술은 이상적인 이데올로기 뭐 이런 것들을 상징할 거고, 그렇지? 그래서 그리고 그러니까 객관적인 게 아니라 이런 허황된 이상을 믿었던 거지라고 얘기하면서 바다를 한 잔의 영생수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준다는 그런 물이거든. 근데 이런 게 있겠어? 없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냥 바다는 못 마시니까 이 바다를 마실 수 있는 한 잔의 영생수로 바꿔준다는 그런 마술사의 말을 믿었던 게 잘못이었어. 그게 우리의 슬픈 환상이고 꿈이었어.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념의 허상만, 그러니까 내세운 그런 남북한의 어떤 권력자들의 말, 그러니까 아까 북한도 그렇고 남한도 그렇고 그 권력자들이 우리에겐 자유가 있다. 그다음 우리는 너를 필요로 한다. 그리고 북한에서도 뭐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뭐 자본주의 국가는 뭐 이렇다. 우리는 뭐 이렇게 공동체를 추구한다라고 하면서 막 얘기하잖아. 그렇지? 그런 게 다 허황된 그런 것들이다라는 거겠지. 그렇지? 그러면 이명준의 입장에서 이런 마술과 관련된 즉 이상적인 이데올로기와 관련된 것들은 지금 다 부정적인 의미로 다가올 겁니다. 마술, 바다, 영생수, 마술사, 그다음 그 마술사의 말, 허풍 뭐 이런 것들이 다 지금 회의감을 느끼고 부정적인 의미로 다가오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그들은 뻔히 알면서 권력이라는 약을 팔려고 말로 속인 그런 꾀임이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권력자들은 다 알고 있었어. 하지만 우리를 꾀이려고 약을 팔려고 속임수를 부린 거야라고 하는 뭐 그런 거라서 관련된 한자성어 감언인설, 그러니까 달콤한 그런 말로 우리를 꾀인다라는 그런 부분인 거죠. 그렇지?
자, 그리고 이 부분부터 한번 또 보세요. 어리석게 신비한 술잔을 찾아 나섰다가 낌새를 차리고 항구를 돌아보자 그들은 항구를 차지하고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 라고 지금 이렇게 서술을 하고 있거든. 그리고 그러니까 진실을 알고 돌아온 바다의 난파자들을 그들은 감옥에 가둘 것이다. 라고 지금 이렇게 서술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렇지? 자, 그럼 봐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잠시 지우고 요 밑에 조금 내려서 같이 서술을 하겠습니다. 자, 항구는 뭔가 이렇게 뭐 등대도 있을 거고 여러분 항구에 보면 배를 정박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있을 거고 뭐 집도 있고 뭐 이렇게 있을 거잖아. 그렇지? 약간 정착의 공간이고 뭔가 안정된 그런 공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어쨌든 그런 권력자들은 지금 우리를 막 꿰었잖아. 이런 게 있어, 이런 게 있어라고 하면서 마술을 부리고 그런 우리를 달콤한 말로 꿰었단 말이지. 그렇지? 그래서 우리 같은 이런 지식 노동자들은 어리석게도 신비한 술잔을 찾아 나서 신비한 술잔은 뭔가 이렇게 바다를 한 잔의 영생수로 바꿔준다는 그런 게 담겨있는 술잔을 얘기하는 걸 거 아니야. 근데 이런 건 현실에 존재하겠어? 안 하겠어? 안 하겠지. 그치? 근데 어쨌든 이러한 것들을 술잔을 찾아서 신비한 술잔을 찾아 나섰다가 이제 이상한 낌새를 우리 지식인들은 차리게 된 거야. 아, 이런 게 다 허상이구나. 이런 현실에 있을 수 없는 거구나. 라는 걸 알아차리고 항구를 돌아보자. 그들은 누굴 얘기하겠어? 권력자들이겠지. 이런 권력자들은 이런 항구에서 움직이지 않고 차지하고 이 항구라는 정착과 안정과 뭐 이런 것들을 차지하고 움직이지 않고 있더라라는 거지. 우리 보고는 이렇게 막 좋은 것들이 있다라고 꼬드겼으면서. 그렇지? 그래서 우리는 이 진실을 알고 이 돌아온 바다 그러니까 진실을 알고 다시 이제 돌아가는 거야. 바다에서 항구로. 그래서 진실을 알고 돌아온 바다의 난파자들 누굴 얘기하는 거겠어? 지식 노동자들을 얘기하는 거겠지. 이 지식 노동자들을 그들은 그러니까 권력자들은 우리를 감옥에 가둘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못된 균을 옮기지 않기 위해서. 그럼 여기서의 못된 균은 그 지식 그러니까 지식인들이 알아낸 그러니까 참된, 그러니까 진실을 얘기하는 걸 거 아니야. 이데올로기의 허상, 그렇지? 근데 이걸 왜 못된 균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냐면 지식인들이 이제 항구에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건 다 거짓이야, 허상이야 이런 것들을 퍼뜨리면 이제 권력자들 입장에서는 안 좋은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지식인들이 진실을 알고 돌아온 지식인들이 못된 균을 다른 사람들에게 옮기지 않기 위해서, 즉 다른 사람들을 각성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서 감옥에 가둘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 자,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살펴보시면 이 부분은 허황된 이데올로기로 군중을 속인 자들이 권력을 차지하고 그다음 모순을 깨달은 지식인들은 결국 권력자들에 의해서 고통과 박해를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